제가 2020년까지 이제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코로나 기간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가고 또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에 제가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폰 게임이 이제는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를 넘어서 청년들, 대학생들,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독과 이런 어려움과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청년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무슨 취업 준비를 하는지 무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한번 이제 담배를 피고 딱 들어오더니 게임을 보더라고요. 예, 공부를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는 더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걸 절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을 지나면서 또 더 어린 이제 유치부 애들도 이 스마트폰을 끼고 자랄 때 문제가 뭐냐면 뇌가 특별히 이제 뇌 앞부분을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이 뇌의 전두엽 부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세포가 강하게 자라가야 될 나이에 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의해서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제 리서치를 좀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런 TV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은 어떤 깊은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추론이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움직여요. 그리고 뇌가 그렇게 사용할수록 그 뇌세포가 발달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곳은 퇴화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기기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물들을 보게 되면 전두엽의 활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몰입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후두엽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의 뇌만 이것은 어떤 것을 감각하고 인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두엽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두엽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세포는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감정의 절제를 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의 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남부 미국의 그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1800년도에 굉장히 그 철도 그 어떤 건설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자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고에 의해서 철근이 이 전두엽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은 전두엽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됐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사고력 깊었던 이 사람이 감정을 절제 못하고 굉장히 흥분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해오고 지금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중3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공부할 때나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에 어떤 유튜브나 리서치에서 그런 가능하면 히스토리 같은 거 축구 같은 걸 이제 보게 이제 허용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절제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 학교 생활 속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 시간이 있게 될 때 그 부분을 절제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학원의 그 차량들을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제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애들이 학원 차를 타고 움직여 갈 때 그 초등학생 학생 1학년, 2학년 그 어린 애들이
그 스마트폰 속에서 그런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5분, 10분 가는 기간 동안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런 것에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아이들의 이 전두엽의 뇌세포는 점점 퇴화되고 망가져가면서 쉽게 상황 속에서 감정 절제를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 가야 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세상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는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반성경적이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가득하고 그걸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 전쟁에 지침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깊은 사고가 가능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이 제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못해도 독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영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투른 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영어 뭐 대부분 이제 판타지 같은 그런 이제 책이긴 했지만은 어떨 때는 뭐 하루에 3-4번씩 그 이상으로 볼 때도 있을 만큼 책에 몰입해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나면 컴퓨터를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시간이 나오면은 책을 집어들고 책을 보게 돼요. 도서관 같은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우리 이제 특별히 큰 아이는 도서관에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하면은 이제 책 있는 데로 가서 지금 이제 한글 책을 아직도 서투르기 때문에 영어 책을 이제 주로 보고 빌려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또 성경을 보는 이 습관을 갖는 것이 지금도 이제 전쟁이에요.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저자 그 황롱문 전 서울대 교수님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을 볼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이 사람들을 그 도파민의 중독에 빠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마트폰, 이 동영상 기기, 쇼츠 요즘 이런 것에 빠져서 보게 되는 이유가 그것을 볼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도파민은 깊은 사고를 할 때 나오는 도파민과는 다른 도파민이에요. 이것이 마약에 중독될 때 나오는 도파민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깊은 사고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수학 문제나 어떤 문제를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깊이 그것에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영성활동 같은 거 할 때 우리도 따지면 이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그때 또 건전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뇌파 활동을 건전하게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생활, 영성 활동하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찬양,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읽을 때 정말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런 활동을 할 때 또 우리의 전두엽이 또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더욱더 세포가 더욱더 이제 성장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탁월함을 나타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과 영성이 아주 탁월하고 깊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탁월한 사람들로 영성과 지성과
자기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지금 현대의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정말 전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기기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면서 학교 이제 지금 방학이라서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은 도서관에 가서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는 환경으로 이끌고, 스마트폰은 지금도 주진 않지만은 이제 컴퓨터는 그래도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뇌세포가, 전두엽의 그 세포가 어릴 때부터 태화되고 파괴되어져가는, 어릴 때부터 뇌세포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때 이렇게 이 스마트폰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도파민의 중독으로 빠지고 전두엽 세포는 퇴화되고 파괴되어져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 아이들을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5분 10분만 들으면 졸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에 빠졌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적이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적용해가면서 아이들을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키웠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세상 문화를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과 그런 혼란의 시대로 빠져가면서 결국에는 전쟁에 이르는, 지파별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갔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나안을 정복해 갔던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성장했던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성과 지성과 자기 분야의 전문성의 탁월함을 가진 자녀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